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행사의 일부 진행을 맡을 뻔했다가 소개만 하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개만 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카페트 200만 친구 모임, 오늘 보고 싶다 친구야죠.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1부는 우리가 오프닝이라고 해서 조금은 가볍게 시작을 했다가 뒤로 갈수록 세지잖아요, 모든 행사가. 오늘은 1부에 엑기스는 거의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니까 이 책을 밖에도 비치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오늘 출간된 책인데요. 저는 오늘 오전에 서점에 가서 뜯지도 않은 책을 제가 일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두 분을 오늘 이 무대로 모실 텐데, 오늘 온라인 포스터 보셨어요? 흑백 사진으로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저는 장충체육관에서 이 도올 선생님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무슨 타이틀 매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여기가 링처럼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놓치기 어려운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이 두 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국가, 또 국가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번 좀 두고두고 생각하는 모티브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제 소개만 드리면 내려가는데요. 소개를 드리려고 이 책을 펴보니까요, 앞에 보통 저자 소개가 빡빡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박원순은 대한민국 서울시 시장이다, 이게 다예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도올 김용욱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을 맡아서 시장님은 한 5분에서 10분 내로 도착을 하실 거고요. 도올 선생님은 아까 입장하실 때 다 박수를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두 분을 무대에 모시는 여러분이 호명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 JTBC에서 봤는데요. 제가 차이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돌 이렇게 호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시장님이 오시면 코리아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네, 최영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나는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행사가 이 앞에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자동차도 붐비고 그래서 도착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의례를 중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저 시간을 뒤에 보니까는 제 프로 다음에 상당히 좋은 프로들이 많아요. 오늘 좋은 프로들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제 시간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시에 시작을 하자. 박원순 시장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뭐 시장님 안 계셔도 할 말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뭐 내려가실 필요도 없고 여기 서 계셔도 돼요. 우리 이 평론가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우선 여기 보니까는 이 자리가 이게 아무래도 정치 집회로 규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그 10,000원씩인가 우선 참가비도 내고 또 여러분들이 책도 사시고 이러면서 이런 자리에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손 만만대대 축복을 받으시리라. 아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절로 엎드려서 절하고 싶은 심정이나 뭐 여기 박 시장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경우 이런 집회에 제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내가 한 요만큼 자리 빼놓고는 여기 꽉 차가지고 운신을 못 달 정도로 사람이 오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성글성글하네요. 좀 성글성글해요. 근데 뭐 사람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이 내가 보기엔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10,000명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거의 우리 인구 전체가 왔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한 10,000명씩 대표를 하신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집회는 별로 와본 적이 없어요. 제 평생. 그리고 남하고 이렇게 둘이 서서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고, 뭐냐면 항상 나는 혼자서 내가 하잖아요. 다 모든 거를 내가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같이 이렇게 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 정치적인 집회에 왔다기보다는 이 국가를 말한다라는 이 책의 저자로서 사실은 오늘 이 북 콘서트에 불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책을 쓰게 됐느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아무도 정치인 중에서 아무도 나하고 대화를 해서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없어요. 나를 무서워만 하지. 근데 올해 말이에요. 올해 초에 갑자기 시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은 그걸 해서 책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선생님은 그 공인이신데 이 사회의 철학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여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아주 그 상식을 대변하시는 분인데 어느 한 사람과 그 책을 낸다는 것은 우리 출판사 입장에서는 별로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삼가하겠다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누구든지 나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대화를 하는 내용이 곧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오케이 그냥 그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냥 하루도 앉아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박원순 시장님은 좀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졸려요. 좀 졸려요. 나는 이렇게 액센트가 있잖아. 말을 할 때 액센트가 있고 또박또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이게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 이게 기록을 해놓고 보면 내 말은 엉성하다고 사실 튀어 이렇게 문장을 다 끝내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급하니까. 근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완벽한 센텐스가 책 읽듯이 쫙 나가요. 말씀할 때도. 그래서 그런데 이 책으로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박 시장님이 대단해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대중 강연 같은 데라든가 이럴 때는 박 시장님이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책으로 그거를 기록해 놓고 보니까는 야, 이 사람 생각이 대단하다. 그래서 박 시장님의 그 인격의 그 지식과 모든 덕성과 품격의 그게 말이죠. 이 책으로 더 잘 드러나요. 말보다는. 그래서 요번 이 책을 내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면은 나도 빨려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쉬운, 누구든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영어로 jargon이라고 해서 자기들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우리 철학인들은. 그리고 그거를 잘 안 쓰면 또 욕먹어요, 철학계에서. 그래서 그 일상적인 언어로만 우리는 사실 책을 쓸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대화를 그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하듯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대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소감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 책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고 물으니까 제일 많은 그것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냐. 시장이라는 건 알지. 근데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 생각이 깊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의 소감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가 어렸을 때 박원순 시장은 공부를, 근데 사실 박원순 시장하고 나를 보면 내가 또 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나보다 한 세대 위인 줄 알았어. 정말 내가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나보다 새카만 이게 한참 나보다 10년이나 후배거든요. 10년이나 학번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처제하고 동기란 말이야. 경기고등학교 처남. 그래가지고 내 처남 생각하면 그 어릴 때 새카맣던 새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흘러. 네. 지금 한 세대 위인 줄 아셨어요. 한 세대 위인 줄 아셨어요. 그 전에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그 전에 이제 국가 비전이 있는 엄청난 사람.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나하고 한 세대가 정말 고등학교 학번 10년이면 한 세대가 차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하면은 나는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에 정말 그 사회 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박원순 그 시장하고는 정말 대비되는 인간 유형이야. 왜냐하면 나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알 사람은 알지만 내가 좀 족보 있는 깡패였단 말이야. 박원순 시장님은 진짜 그 모범생이고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손학균이 조영래니 그 김근태니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 6호 학번 동기예요, 전부. 그때 나는 그 사람들 뒤꿈치도 못 갔다고. 멀리서 쳐다보면 야 대단하다. 저렇게 독재하고 저렇게 나서서 투쟁하고 감옥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난 사실 양심 가책도 안 느끼고 나는 그다음에 관절염 환자가 돼가지고 관절염 환자도 몸이 아프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 하는 그 실존적 고뇌에만 파묻혀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뭔가 왜 내가 이렇게 아프냐 사람이 그러면서 나의 그 실존을 고민했지 사회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내가. 워낙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세요. 딴 생각 못 해요. 물론 김근태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기 그 신상을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 어려운 투쟁을 했지만은 그 박원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대비가 되더라고. 근데 아까 뭔 얘기를 하려면 내가 깡패 노릇할 때 좀 모셨던 두목이 있다고. 근데 탁월한 아이예요. 고등학교 때 탁월한 아이인데 그 종환이라는 애인데 그 종환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남는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책 속에 있는 그게 그 깡패 두목이지만은 고등학교 때 깡패 두목이지만은 우리가 걔를 모셨던 이유가 정말 요새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어디 가나 깡패 두목인데 얘는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 우리 조직에서 대개 나도 그 당시 유단자였고 난 저 청도관이라고 아주 그 본관에 안국동에 청도관 엄사범에 아주 난 수제자거든요. 근데 저 중학교 때 내가 유단자를 이미 땄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유단자면은 그 무기 소지자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만 가득 있는 조직에서 얘는 아무 운동도 안 했어요. 근데 싸움을 제일 잘해.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합니다. 근데 얘는 싸움할 때 보면 항상 생글생글 웃어.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싸우지 말자 그래. 싸움하러 덤비는 놈들한테 꼭 싸움하지 말자 그래. 왜 싸우냐 말이야. 그러다가 저쪽이 스트릭이 나오면 그냥 허점을 찌르는데 백발백중 얘는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이런 개의 미덕 그러니까 깡패 두목으로 어디 패싸움이 벌렸어도 나가면은 얘는 싸우자가 아니라 싸우지 말자고 설득을 하는 거야. 웃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참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걔하고 나하고 인생의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서로 그 부인을 만난 얘기도 있어요. 시진핑 케이스, 박원순 케이스, 김용호 케이스가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젊은 날의 초상, 그 어떤 로만스 이런 것들이 여기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 제일 제대로 된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책을 보면은 여태까지 도올 선생은 철학 사상가고 박원순은 하여튼 그 구체적인 서울시 행정을 맡아서 지금 몇 년째 했나요? 재선을 하셨으니까 6년 돼가지고 6년 동안 2011년부터 그 체험을 쌓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두 분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비로소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설계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 사회의 설계도가 이 책에는 보인다. 여태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도라고 그러지만은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부엌은 어디다 놓고 뭐 방이 몇 개고 창문은 어디다 하고 이런 것들 쫙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국회는 어떻고? 오셨습니다. 오셨구만. 자, 지금 책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막 도착하고 계십니다. 올라오시죠. 네. 네. 아유, 내가 빨리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도올 선생님의 이 박 시장님 뒷담화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시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셨어요? 일단 시장님은 졸리신 걸로 규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책을 보면 뭐 철학자를 압도하시는 걸로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링에서 타이틀 매치가 시작되는데 지금 도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는 이게 그냥 딱딱한 국가를 말하다가 아니고 인생을 말하다구나. 40년대 출생이세요. 50년대 출생이시고 제가 60년대 태생이라 3세대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알려드린 구호 한번 외치고 행사를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올 선생님 요즘에 그 시진핑 리더십에 대해서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국가 비전 많이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분은 절대 아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가시지만 차이나는 도올, 코리아는 박원순 하고 오늘 메인 이벤트 시작합니다. 차이나는 코리아는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이거 완전히 타이틀 매치네요 이거. 여기 국민의례부터 아까 먼저 해야 된대. 오시면, 응? 그거 왜 안 하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 시도 여기 저 어디 이 시계가 어디 있어? 시계 해놓으라 그랬는데. 응?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응? 아니 시계를 난 있어야 돼. 시계 아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어디다가 좀 걸어달라고. 시계 좀 하나 좀. 그럼 여기다 시계를 여기 놔둬.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 혹시 시계 보이는 시계도 없어? 네. 네. 아이고. 네. 시간을 너무 철저히 지키시는. 아니 뭐 저 선생님이 오히려 모범생이시네요. 아니 그 시간을 내가 정확히 그 지키시려고. 시계를 꼭 어디다가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담부를 했는데 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나 안 해놔? 이거 약속 위반인데 난 그런 게 아주 난 까다로워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큰 걸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여기서 선생님 늦어서 우선 죄송하고요. 아니 근데 내가 그거는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참겠어.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막내로 컸어요. 막내로 컸기 때문에 이거 지금 9시 10분이야 지금. 이거 똑똑히 해놔 지금 똑똑히. 막내로 컸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적인데 나는 상당히 좀 일제시대 때 집이 큰 병원이었으니까 부자인 셈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냐면은 막내로 컸기 때문에 응석이 많고 그래서 화를 잘 내요 내가. 작은 거 하나 지시해 놓은 거 안 지키면은 내가 그냥 다 캔슬해 버리고 나가 버린다고. 도올 선생님 서울시장 시켰으면 서울시 공무원들 죽었겠네. 저도 사실 꼼꼼하고 그런데 더 하시네. 그러니까.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왜냐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여기 이 자리에. 네. 아니 뭐 선생님 주인이 우리가 다 같이 주인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주인이시잖아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가 비용을 내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국에서 오신 분, 제일 멀리 오신 분들이 누구세요? 예? 제주도에서 혹시 오신 분? 어디 저 네? 한경도에서 저기 오신 분은 계시고. 없나? 함경도. 네, 네. 예. 저쪽 광주에서 오신 분. 네. 그다음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요. 네, 부산? 부산에서. 지금 다 오셨습니다. 네, 전국을 대표하고 계시네요. 네. 아, 서울. 네. 그거 좋아. 그 시계로 보이게 해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뒤에 풀어보니까 뭐 김장훈? 네, 김장훈도 나온다 그러고 뭐 또 훌륭한 이 정치객들도 오신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김장훈이? 아니요. 아, 우리 김갑수 선생님도 유명하세요, 선생님. 몰라와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렇게 아주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 프로를 하여튼 6시 전에 내가 이 프로를 정확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사실은 오늘 제자들하고 제가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을 내가 쓰게 된 그 연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는가.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뭐냐면 타 정치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책을 낸다는 발상 자체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발상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접근을 하셨을 때 저는 이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정치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귀중한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제일 나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중주 노래였다. 노래였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엔 이게 책으로만 쓸 게 아니고 사실 그거를 녹음해서 방송을 했으면 진짜 이게 우리가 이중주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근데 네. 방송을 하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우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졸리고 그리고 방송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가 천박해져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기 나중에 정부 바뀌면 KBS 나가서 그냥 9시 그 방송을 아주 독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네? 저는 앞으로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 오면은 북한에 가서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은 그래서 평양이 네. 이제 평양을 우리가 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평양을 바꿀 것인가 이런 거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방송국을 원하신다 이거죠, 선생님? 저는 딴 건 원하시지 않으시고 방송을 평양에서 앞으로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이 언어도 격차가 생겼고 사고 방식도 격차가 생겼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다르고 국제 감각도 다르고 가정 윤리도 다르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앞으로 내가 KBS에서 여기서 논어 강의를 하듯이 각 분야에 걸쳐서 북한에 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조금 내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소통시켜 주는 게 굉장히 역사를 단축시킨다. 그리고 내가 이 책에도 썼지만 박 시장님께서 북한 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있대요, 서울시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쌓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 원칙이 그런 모든 것이 북한 사람들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설계도를 짜가지고 그것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 우리 도올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토론도 하시려고 하면요. 네. 일단 뭐 대한민국 KBS, MBC에서도 안 받아주시는데 일단 이걸 받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선생님 너무 급하세요. 아니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앞으로 그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제 프로를 만들도록 주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기가 대꾸만 우리가 둘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얘기가 좀 시원찮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이중창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책에 보면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본인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그랬어.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흘러간 노래라면 내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네. 어? 그러니까 흘러간 옛 노래야 우리가 아니, 다 여기 알죠. 30분밖에는 이제 시간이 없어. 30분도 아니 안 근데 남았는데. 저는 이게 먼저 노래 한번 부르자 해서. 그럼 내가 나중에 끝날 때 답가할게. 예.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제가 시작하면 뭐 다 해야 돼요 끝까지. 하세요. 왜냐면 마이크를 하세요. 제가 독점하기 때문에요. 네, 하세요. 노래라면 그래도 좋아하세요? 좋아요. 마이크 뺏기고는 절대 못 사실 분이신데. 아니 노래를 하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노래하고 우리 편하게 시작합시다. 예, 그렇지. 예. 아니 우리가 대화 자체가 이중주인데 정말 제가 하나 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하면 진짜 몇 곡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노래하고 시작하자고. 아유. 노래해. 네. 아니 갑자기 가요 무대가 됐네. 네. 뭐 이 옛날 노래밖에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이게 참. 저리 끌어 나는 간다. 얼씨구.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벌 0시 50분 좋지.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 열차. 이거 보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노래 정말 잘 잘한다니까요. 부르시네. 정말 잘 부르시네. 맛있게. 그러니까 노래라는 거는 어느 가수가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감정이 배어 있으면 그게 명곡이에요. 근데 선생님 정말 잘 부르시네. 제가 시골에서 정말 자랐는데요. 그 우리 누님이 홀치기라고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기모노 옷을 위해서 그때 농촌 처녀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눈 다 빠졌죠. 그걸 매일 하시면서 옆에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노래하는 거 제가 옆에서 그거 다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알지. 선마을 선생님 연속곡도 다 들었고요. 김삿갓의 북한 망난기 그것도 계속 들었고 제가 완전히 네. 그러니까 저도 연예계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선생님. 네. 졸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다 맥히면 노래 부르세요 이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몰랐어.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소감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만 들었지
그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는 이걸 읽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생각들이 아주 많아요. 내 주변에. 우리 도올 선생님이 지금 요새 용돈이 좀 궁하신가 봐요. 이 책을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시네요. 아니, 이거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대화하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정말 앞에 원고지 아무것도 메모지 안 놓고 그냥 막 대화 나눴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서로 이게 얘기가 됐는지 정말 아까 이중주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너무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잘 풀려갖고 책 이거 10만 20만 부만 팔리면 선생님 한 권 더 내시죠 뭐. 예? 아니 이 책이 10만 부 20만 부 팔리면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주가는 물론 그 우리나라 역사가 바뀝니다. 실제로. 근데 선생님 욕심이 작으시네요. 아니 10만 부가 아니라 100만 부는 팔아야죠. 아니 이게 정말 역사가 바뀝니다. 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제 책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읽으면은 아주 박한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심하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당신이 여태까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가 있는 책이다 하고 저한테 극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뻤어요. 아니 이 책 읽을 필요도 없네요, 선생님. 아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모님 말씀을 늘 잘 들으시나 봐요, 선생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학문이 대단한 줄 아는데 제 부인의 학문적 경지가 저보다 높습니다. 원래 이 방송 보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어학적인 면에서 나는 왜냐하면 고전을 보기 때문에 이 고전이라는 거는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구 아무리 한문의 대도사라고 해도 한문 읽지 못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걸 놓고 토론을 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새겨야 된다고. 과연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그 당시에서 여러 이렇게 그 참고서들을 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해 들어가는데 정말 이 한문 생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캄캄해요. 저도 항상 캄캄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제 처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탐독하다가 맥히면은 마누라한테 묻고 하는데 그 마누라가 이 책은 정말 놀랍다 이런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이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세대는 한문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동파의 측백부라든지 이 구론의 기걸에서라든지 이런 거 한문으로 그래도 읽기는 했거든요. 구론의 기걸에서가 아니고 도연명에. 도연명에. 이게 실력이 맞아요. 역시 학자 앞에는 제가 안 되겠네. 어쨌든 그런 거 그래도 그런 게 있는 세대라서 선생님 그 책 그래도 제가 이중주라는 그런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얘기할 때 네. 이 양반이 이렇게 한문을 인용을 해. 근데 그걸 한글로 인용해. 그럼 내가 한문으로 쪼르륵 얘기를 해줘. 네. 그런 장면들이 제가 선생님 너무 잘하면 선생님 밥그릇 뺐는데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그때 정확한 말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정말 독서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왜 시진핑 그 주석에 관한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선거에서 뽑고
거기는 선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래도 그 시대에 딱 맞는 사람들이 선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저구제라고 했나요? 지금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이게 뭐 나라마다 모든 제도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이 두 책이 이렇게 연거푸 나왔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됐어요. 일주 이렇게 두 권 연거푸 나왔는데 이거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이게 두 권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른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 관한 책이고 현실 중국도 오늘의 중국이죠. 이거는 바로 오늘의 한국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유감없이 펼친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이나는 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주었던 것은 중국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과 똑같은 나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라는 건 정말 달라요. 다르고 그 국가 시스템이 뭐 전인대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뭔지 모르잖아요. 이 당대가 뭔지 뭐 주석이 어떻게 뽑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차이나는 돌이라는 이 속에서.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구체적으로 볼 적에 중국의 훌륭한 점은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 전 세계적으로 리더가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정해놓은 횟수마다 바뀐다. 그 국민의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의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왕은 못 바꾸잖아요. 평생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지금 정확하게 10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10년을 다 해먹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5년째 차기가 이미 뽑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건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5년밖에 안 되고 전체 권좌에 있는 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의 수준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우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서 우리 이번 2017년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나는 사람을 논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당도 논하지 않고 뭐냐면 정말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뽑혀야 된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 냉전 질서 속에서 형성된 특이한 정치 문화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정치 문화라고 그러지만 그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을 빼놓고 사실 정치인이 없었어요. 우리 해방 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모택동과 등소평 빼놓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예, 선생님. 그래서 시진핑 강의는 다음에 좀 더 하시고요. 요번에 우리 이 선거는 정말 새로운 인물이 뽑혀야 된다. 그리고 그때다. 예. 근데 선생님 보니까 시간이 이제 15분 남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변죽 울리지 마시고요. 뭐 그런 이 중국이 그렇고 또 아까 뭐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괜찮았나요, 선생님? 네. 근데 뭐 그냥 뭐 인용을 잘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안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죠. 내용에서 내가 좀 비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알죠. 근데 진보적인 지식인이고 또 우리 사회에 적체되고 뭔가 이 보수적인 성향을,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지금 현상을 그대로 지키려는 거예요. 부패가 있든 무슨 잘못이 있든 그걸 지킨다는 게 보수라는 의미고, 이제 개혁이라든가 진보라는 건 뭔가 이걸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인데, 저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진보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변해가는 철학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체제를 생각할 때 이 사회체제의 질서라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개병제, 그러면 난 국민개병제를 없앨 생각 없습니다. 국민개병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경필 같은 사람까지 요새 그거 없애자 이러고 나오는데 막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박시장님 그 일반적인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왔네. 박시장님 일반적인 톤에서 볼 때 너무 무한자유 이것만 얘기를 하시지. 그러다가 내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나중에 무한 책임이란 말을 플러스 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하면은 너무 좀 시시한 자유주의 이론으로 들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사회라는 건 우리가 자유만 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산적인 어떠한 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 자유라는 개념만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왜냐하면 뭐 하다못해 예컨대 남북 문제만 얘기하더라도 뭐 하룻밤을 다 해도 다 못할 얘기들이 있고, 또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하고는 참 좋은 것이 사상가시잖아요, 그죠? 사상가니까 얘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음대로 얘기 못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또 저는 실천가죠. 세상에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굉장히 아기가 잘 맞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대자유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썼는데요.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 창조라는 게 이런 어떤 규제나 구속 속에서 나올 수 있나요? 네, 저는 경제 뭐 창조 경제 그러는데 여러분 창조 경제가 요새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정말 칙칙하고 어둡고 또 부자유스러운 이런 곳에서 말하자면 그런 창조와 이런 뭐 혁신과 이런 게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이 오픈된 플랫폼,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경제라는 것도 모든 것이 시민들의 막 자유로운 이런 것 속에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서울유 여러분 보셨죠? 저도 선생님처럼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이서울유 보셨죠? 그게요, 선생님, 이게 사실 수십만 명의 세계 시민을 포함해서, 외국인 포함해서 그게 투표를 해서 결정됐는데, 거기서 이제 세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는 아이서울유는 조금 뭐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서울메이트라고, 내 친구 서울, 이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것은 시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못 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아이서울유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엄청나게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걸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 하이서울보다 이게 한 달 만에 하도 비난이 많아가지고 지명도가, 인지도가 90%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뭐 한 10년 동안 그냥 몇십억 들인 것보다 이게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응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에 레드닷컴인가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믿게 된 게 이거는 정말 시민들, 국민들, 세계 시민은 믿을 만하다. 저는 그 확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뭐죠? 주인이죠. 주권자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선거 때 뭐 와서 막 절 좀 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를 바꿔야 된다. 시민들한테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예. 제가 네. 우리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정치하는 사람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을 아주 그 머릿속에 장치해 놓고 살아요. 근데 우리 시장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그거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하고 아까 내가 한 그런 모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박 시장님이 상당히 이 책을 보면은 뭐 이 책이라는 것보다도 나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레디컬합니다. 근데 그 레디컬한 게 내 입장에서 보면 또 문제가 있는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들은 레디컬 할수록 좋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레디컬 할수록 왜냐하면 시정이라든가 뭐 이 국정이라는 건 항상 가다 보면 부닥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레디컬한 어떠한 그 국민이 정말 국민이 주권이 되는 그러한 원칙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박원순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아니 저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도올 선생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 고맙습니다. 항상 내가 그 네. 감사하는 거는 나는 그 사상가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못 들어요. 내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건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면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항상 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무지하게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이제 혼자서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협동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경쟁도 해야죠. 선생님 저도 책을 무려 40권을 냈습니다. 선생님하고 경쟁하고 싶어요. 아직은 초판 클럽 멤버라서 감히 경쟁은 안 되지만 이게 서로 누구라도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력, 협동, 연대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한 사회를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그래도 뭐 이 머리도 있고 비전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거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거기 빠지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키가 좀 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어릴 때 굉장히 뭐 몸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반드시 이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귀 땡기기 싸움은 제가 반드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뭐 시민운동 할 때도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의 힘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시민들을 모셔서
뭐 제가 그래서 어디 전화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돈 내든지 아니면 회원되라고 그럴까 봐서 그렇게 했고, 또 서울시장이 됐어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만한 많은 성취들을 이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갈 시간이 되기 지금 때문에 5분 남았습니다. 귀가 크다고, 본인이 귀가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인이라는 말을 이제 한 글자, 한문으로 써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귀가 나옵니다. 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구가 나오고, 그때 이렇게 임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쪽 사실은 이게 세 글자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건 드러날 정자예요. 증정한다 그럴 때 정자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옛날에 성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드러내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을 살면서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다 성인이에요. 이게 이 성인이라는 게 우리 동양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위대한 인격자 이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건 인격은 항상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잘못 저지르고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귀가 크다는 거, 그리고 귀가 열려 있고 남의 말을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자기가 물탄 게,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면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물탄개라고 그랬잖아요. 과정 물탄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듣는 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나는 귀가 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아니, 저는 성인 필요 없고요, 선생님. 아니, 근데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노라.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러시아 속담인데요. 정말 황제는 너무 멀리, 신은 너무 높이. 그게 이제 짜르 정부 통치하에서 정말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이 정말 황제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구중궁궐 안에. 그 다음에 저 하느님은, 신은 저 너무 높이 있어서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정치의 근본이라는 게,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민들의 그 고통받는 시민들의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답이 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정책이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 그 삶을 구체적으로 부닥치며 살아가는 그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아마 백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좌우지간 그 말을 할 때 짧게 압축해서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선생님, 배워야 돼. 그런 본인은 5분 동안 얘기해 놓으시고 내가 2분 얘기했는데. 나는 5분을 얘기해도 그 겹치는 주제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고스, 이게 일본말로 고스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국민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난 사실은 이런 정치가를, 이런 행정가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하여튼 훌륭한,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하시고,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프로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를 나를 데려오려면은 나한테 한 3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다양한 프로를, 좋은 분들을 많이 해서 짜놨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려갈 텐데, 아까 처음에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노래 답가 하나 부르고 근데 내가 부르는 노래는 좀 의외의 그 이태리 가곡 중에서 그 가장
이태리 성악가들이 부르기 어렵다고 하는 이 토스카의 마지막 장면에 그 카바로티 그 주인공이 저 별은 빛나건만 죽기 전에 부르는 저 별은 빛나건만의 앞대가리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 뒤만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을 좀 가다듬으시죠. 오 돌치 너무 얕은가? 오 돌치 바치오 랑귀데 카레세 멘트리오 프레멘테 La belle forme di Giulia dai veli svani per sempre il sogno mio d'amore lo refugio disperato e non amato mai tanto la vita tanto la vita 네. 중간에 삑살이 나는데 음정을 잘 못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 노래를 왜 부르냐면은 이게 죽기 전에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딴또라비타라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절규거든요. 그 실제로 죽습니다. 그 경찰청장이 거짓말로 너를 공포로 쏴서 저기가 떨어지는 시위만 하는데 실제로 죽였죠. 그래서 그 애인 토스카도 같이 거기서 결국 죽고 마는 이건데 내가 이 말씀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미국의 선거고 지금 전 세계 뭐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핵이고 모든 걸 우리를 죽음을 향해서 이 역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서 만났다는 거 이 자체를 우리가 너무도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예, 아이고 선생님 뭐 마지막까지 너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2017년에 뭔가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기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물러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전부가 그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새로운 정치가 열리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만들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자.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선생님 잘 가십시오. 아이고 오늘 뭐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네.